네, 2020년도 섹터별 증시 전망, 오늘 보험업종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보험, 안개 속에 한 줄기 빛이 서광이 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줄기의 서광이 비칩니까? 보험업종?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을까요? 올해 자동차 손해율 개선은 좀 개선 전망이죠? 손해율이? 네, 맞습니다. 손해율이란 게 어떤 의미? 일단 손해율이라고 하면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명목으로 이제 받은 것 이제 대비해서 네.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지급한 보험금을 이제 이야기하는 비율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손해율은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받는 돈과 지급하는 돈의 그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보험사가 이제 적자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고가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를 올린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이 사실 이제 다 그렇죠.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비율이 100%가 되지 않아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고객들에게만 이제 지급하는 그 보험금뿐만 아니라 네. 채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이익이 아주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80%대 정도 되면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 쪽에서 그나마 이제 좀 손실은 나지 않는 구간인데요. 네. 최근에 이 자동차 손해율이 90%를 상회를 했고요. 월별로는 최근 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00%도 넘어가는 약간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1월에 자동차 요율 조정이 한번 있을 있었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2차례 반영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셔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 네, 힌트를 맞습니다. 좀 주셨어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총 이제 3번 요율 인상을 한 게 반영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자동차 손해율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실 모집인에 대한 그 수당?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표현을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판매 수수료. 판매 채널 라고 수수료?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개편이 돼서 이익 개선에 보험사들한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2021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판매 그 채널에게 월납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이제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또 이제 상품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상한선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2021년부터는 월납 보험료의 1200%까지만 수수료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은 그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2배네요. 월납보험. 네. 100만 원 내면 1200만 원 수당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보험료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상한이 제한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이익 개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장기간 유지가 돼야 되는 뭐 조건들이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중도 판매하거나 해지하면은 판매인한테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예. 자, 결론은 경쟁 완화가 관건일 텐데요. 가시적인 신계약 판매 경쟁 완화. 용어를 좀 어렵게 써주셨어요. 네.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건? 이건 결국에 이제 판매 채널에서 얼마나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좀 이제 신계약을 팔지 않을 만한 이제 요인들이 생기느냐, 결국에 그건데, 그건 이제 채널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제 좀 그 전략적으로 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을 좀 자발적으로 좀 강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실 경영을 추구를 하면서 손익 관점에서 이제 그 실적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판매 경쟁 완화는 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걸 그 손익단에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월별로 신계약 판매액을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제 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는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셨었던 그 손해율단을 조금 이제 그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자동차 쪽에서는 2분기부터 손해율 개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외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 쪽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보험 쪽에서 이제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은 아무래도 좀 개선이 좀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이제 실손 보험료 쪽에서 보험료 인상이 올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보험료가 사실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손 보험에서의 보험 청구액이 계속 이제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험사들이 계속 손실을 가져가는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올해 실손 쪽에서 보험료 인상이 조금 공격적으로 가능했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겠지만 1월 1일자로 사실 그거는 거의 무산되었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사실 지금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네. 보험주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금리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고, 그죠? 맞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쥐약이다, 보험회사가.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 사실 보험 해약률이 또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안 좋고. 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7월부터인가요? 국토부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네. 그럼 이 보험회사하고의 이건 또 어떻게 될까도 사실 퀘스천 마크고. 네. 대본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 네. 그죠? 네. 이것까지 다룰 수 있어. 잠깐 뭐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가계 부채하고 뭐 보험 해약률하고는 좀 이제 긴접한 상황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 다행인 게 제가 예전에 보고서로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채 이제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그 보험 해약률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사실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약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는 이제 첫 해에 좀 일시적으로 많이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들어오는 보험료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해약이 일어나게 되면은 비용은 비용대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사실 보험료 유입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요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사실 보험 업종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산 운용 측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손보사들보다는 생명보험사들하고 조금 더 깊은 좀 이제 연관성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운용의 묘는 물론 그 운용사들이 이제 생명상보사나 이쪽이 뭐 하시겠지만 너무 좀 천편일적으로 다 똑같아가 그렇지 않나요? 뭐 채권 가격 뭐 이게 변동이라든지. 이건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구나. 네, 포트폴리오가 좀 단순한 것 같아서 운영을 조금 글로벌리하게 잘하면은 해외 네.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캐파를 좀 늘려주지 않았나요? 네, 최근에 좀 이제 해외 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 운용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높은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맞춰야 되는데 그 생보사들은 부채가 뭐 거의 듀레이션이 사실 이제 실질적인 듀레이션으로 말하면 사실 뭐 20-30년 훌쩍 넘어갈 거예요. 네. 뭐 RBC 듀레이션으로나 이제 뭐 15년, 20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듀레이션 들어가면 시청자분들 네. 이제 채널 돌리면서 네. 어려운 용어라서 그래서 뭐 잔존반기를 계속 이렇게 채권으로, 맞춰야 되는 뭐 그런 맞춰야죠. 이게 있죠. 어려움이 네. 있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걔는 쓸데없는 질문해하고 시간만 안 돼. 자, 그럼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 오늘 서광이 비친다는데 탑픽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업으로 네. 가죠, 기업으로. 기업으로는 저는 지금 메리츠 화재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약률이 좀 낮습니다. 반대로는 이제 유지율이 굉장히 큰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계속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위권 그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최대치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메리츠 화재가요? 36%.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 정도 이제 사이를 왔다 갔다 배당 합니다. 성향이 36%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로는 거의 한 뭐 4%대 후반에서 5%대까지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가 배당률로? 그리고 지금 관심주로는 삼성화재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가장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올해는 자동차 손해율 개선이고 그리고 실손 쪽에서 아무래도 손해율은 계속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 위험 쪽에서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보험료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은 굉장히 이제 그 높고 그리고 이 장기 위험 보험료의 비중은 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사업 구조 측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삼성화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또 다른 건 물어보려다 그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네, 생명보험주가 주가 하락이 꽤나 장기간 길었잖아요. 생명보험 네. 회사들이.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은 금리하고 이제 그 생보사들 원이어 포워드 PBR 기준으로 굉장히 밀접 관계가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주가가 금리랑 굉장히 크게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상장 이래로 금리가 사실 이제 오르지 못한 국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운데에 또 규제 강화 와 이제 더불어 자본 확충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규제 강화 쪽에서는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제목에서 뭐 안개 속의 한 줄기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제가 한 한 건 줄기- 아니고 네. 임현 연구원이 타이틀을 네. 이렇게 정해주셔서 그냥 읽었을 뿐이고. 네네. 그래서 이 한 줄기 빛은 결국에 이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국이 이제 조금 숨통을 사실 생보사들이 흔들거리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자본력이고 또 개인 서민들이 많이 납입을 했던 그런 이해타산 또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데 규제 완화 중에 LAT라는 제도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네, LAT라고 하면은 Liability Adequacy Test라고 해서 네. 지금 보험회사들이 부채를 얼마나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규제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자산 건전성 이렇게 되나? 네, 뭐 비슷한 그런 뭐 류로?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IFRS 17이 도입이 되면서 네.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뭐 거의 한 5, 60년 가까이 영업을 했었던 이 그 보험 회사들의 부채를 일시적으로 시가평가를 하게 되니까 네. 자본 쪽에서 부담이 워낙 커지잖아요. 커지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IFRS 17이 2022년에 도입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부채가 적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할 때 충격이 최대한 이제 적게 하자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편입 가격이 뭐 1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평가를 해봤더니 80원이다. 그럼 20원 로스가 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게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편입 가격대의 100원으로 살짝. 네. 네. 이 과거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가보죠 또.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마다 계속 이제 규제를 조금씩 이제 그 기준을 조금씩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18년, 20년, 21년 다 이제 이 할인율 산출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2019년에 해야 되는 부분을 20년으로 연기를 하고 20년 말까지 충족되어야 되는 거를 21년 말까지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 제도를 폐지를 한 게 아니라 제도를 1년 연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걸 준비할 기간을 1년이 더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준비된 내용이 그런데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규제 완화가 하나 더 있긴 해요. KICS, 이것도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내에서 탑픽 기업은 뭘까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사실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좀 안정성을 추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극단적인 개선을 좀 기대를 하겠다라고 네. 하시면은 한화생명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제도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내 상장 생보사인데요. 네. 좀 아무래도 생명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좀 그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시각 때문에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 가치마저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조금 이제 금리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겠다 하면은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생명보험 업종을 지금 손해보험보다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은 사실 지금 제도 이슈에서 가장 좀 여류에 있는 그런 생명보험 회사이고요. 네. 좀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자본 확충 부담이 따라서 가장 적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억눌려져 있던 주가에서 업사이드는 가장 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PBR 기준으로는 뭐 0.15배, 0.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뭐 지금 역대 최저치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 연결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임희연 애널리스트는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